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국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결제 네트워크, 한국이 만드는 디지털 신뢰 시스템, 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중간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게으른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형들, 나 게으르냐?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미국이 가장 두려워야 하는 결말, 신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축 통화가 되다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해. 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믿을 수 없게 되었는가? 비트코인이 탄생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모순까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볼게. 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불신의 시작점이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자 정부는 세금으로 은행을 살렸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위험한 투자로 망한 은행을 왜 우리가 살려야지? 라고 의문을 가졌지. 이때 사토시는 이 장면을 보고 비트코인을 만들며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 사람이 운영하는 정부의 통화는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비트코인의 철학은 그럼 무엇이냐?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 누가 운영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고 중앙은행 같은 존재도 없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정부, 은행, 정치가 아닌 알고리즘과 합의로 돌아가는 세상을 상상하고 탄생했던 거야.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며 전 세계가 깨닫게 돼. 뭘? 내가 속한 나라의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독재국가, 고인플레이션 국가 혹은 초인플레이션 국가, 부채 폭탄 국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국가, 이런 곳에서는 국민이 자국 통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기업이라는 거야.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부를 못 믿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은 정부 대신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달러에 패깅됐어. 결국 미국 달러에 묶인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 그리고 준비금은 기업이 운영하고 발행량도 기업이 결정하고 투명성도 기업이 책임져. 즉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인정한 사기업을 믿는 셈이 되는 거야. 근본적인 모순인 거지. 비트코인은 사람이 운영하는 집단을 믿지 말라고 탄생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더리움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ICO 열풍이 지나가고 NFT 열풍이 지나가고 또다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를 믿게 되는 거지. 그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인 거고 결국 다시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을 믿는 구조로 돌아온 거야. 즉 비트코인이 비판한 중앙화로의 회귀인 거지. 현재의 결론은 무엇이냐? 세상에 믿을 만한 정부는 사라졌다. 부패하고 정치적인 분열, 인플레이션, 전쟁, 부채, 중앙은행의 무책임한 통화 정책, 전 세계 사람들은 점점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는 걸 깨닫고 있지.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런 상황이야. 정부는 못 믿겠고 기업도 못 믿겠는데 완전 탈중앙 시스템은 너무 낯설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중간자 혹은 국가보다 투명하고 기업보다 공정한 존재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전 세계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중간자를 왜 굳이 한국으로 택해야만 하는가? 왜 굳이 한국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 이건 단순히 국뽕이 아니야. 실제로 글로벌 구조를 보면 한국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데 근거가 많아.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이 전 세계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중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첫째, 정치, 경제적 안정성,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정치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법치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야. 정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음. 쿠데타, 내전, 통화, 위기가 없고 법,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해. 국제 신용 등급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지. 전 세계가 투자자들이 한국은 불확실성은 적고 신뢰성은 높다고 평가하지. 이건 스테이블 코인 국제 결제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야. 미국도 그렇잖아.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전 세계는 눈치를 계속 보는 거지. 이 상황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싫은 거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자, 두 번째,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중립성 포지션이 미국이 발행하면 전 세계가 절반이 불편해. 중국이 발행하면 서방은 절대 못 쓴. 이유는 힘은 있지만 기술력이나 속도가 느려. 한국은 특이하게도 미국, 중국이 모두 적대하지 않는 중립적 국가야. 미국과는 군사동맹, 중국과는 최대 무역 파트너.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거부감이 거의 없어. 북한 이슈 외에는 경제적 갈등이 거의 없지. 이 중립성이야말로 글로벌 중간자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세계 기술력, 세계 최강 수준. 기술력이 세계 최강 수준인 거지. 핀테크, 통신, 결제 기술은 한국이 세계 탑급이야. 인터넷 인프라 세계 1위, 보안 기술 발달, 금융 IT 수준 세계 최고 수준.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 또한 보유하고 있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수준도 최상위권이라고 보여줘. 한국은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실제로 만들 능력이 있지. 네 번째, K 브랜드의 신뢰. 세계에 이미 먹히는 한국산 신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이미 이렇게 돼 있어. 정직함, 품질, 빠른 기술, 깨끗한 행정, 부패 저금, 성실함, 부서지지 않는 신뢰, 전 세계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다와 같은 상표로 느껴지고 있어. 이건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야. 국가 브랜드 자체가 신뢰 토큰이기 때문인 거지. 다섯 번째,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패권 욕심이 없어. 미국, 중국처럼 패권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안심시키는 나라일 수 있는 거지. 영토 야육이 없고 군사 확장 의지 없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정치적 목표가 없음. 전 세계 국가들은 작은 나라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지. 왜냐? 위협이 없으니까. 그렇지. 초강대국이 휘두르는 통제보다는 작지만 신뢰가 가는 강한 국가를 믿는 게 더 낫겠지. 한국은 이래서 세계 표준을 만들어도 지배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여섯 번째, 한국의 투명성과 규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감독이 투명해야 신뢰가 생겨. 한국은 금융 규제가 매우 강력해. 국가가 기업의 회계 운영을 철저히 감독하지. 투명성 지수가 높고 국제 회계 기준 수준도 준수해. 위조 부정에 강하고. 이런 환경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신뢰받을 확률이 높겠지. 일곱 번째, 한국은 동서양의 중간자라는 독특한 위치에 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서양, 미국이나 유럽 혹은 동양,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이 두 세계의 규범을 모두 이해하는 국가가 한국이야. 문화를 통해 이미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이건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문화 경제적 브릿지 국가 역할이라는 뜻이야. 여덟 번째, 한국은 강대국 사이의 샌드위치에서 2000년 이상을 버텨온 희귀한 국가야. 한국의 지정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편이야. 북쪽엔 중국이라는 문명권의 본진, 동쪽엔 일본이라는 해양 강대국, 멀리서는 미국, 러시아까지 세력의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사라지거나 흡수됐어. 하지만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한 문화권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나라인 거지.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한 번도 역사에 사라지지 않은 나라.
언어, 문화, 정체성 모두 유지하는 나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존력이지.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야. 한국은 주변 강대국의 파도를 읽고 균형을 잡고 외교적으로 살아남는 천부적 생존 감각을 가진 나라야. 생존 기술, 특히 생존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지. 글로벌 중간자 역할 핵심 DNA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세계는 지금 패권 국가 시스템을 원하지 않아. 현재 구도를 다시 한번 보면 미국의 시스템은 편향적이야. 중국의 시스템은 폐쇄적이고. EU는 속도가 너무 느려. 러시아는 신뢰가 부족하지. 이 와중에 어느 편도 아니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중간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한국은 이 역할에 딱 맞지.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중간자가 되려면 다음이 필요한 거야. 안정된 국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패권 야망이 없는 나라. 세 번째,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네 번째, 글로벌 신뢰도 높은 나라. 다섯 번째, 문화적 영향력이 큰 나라. 여섯 번째, 미국, 중국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그렇지.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결제 네트워크, 한국이 만드는 디지털 신뢰 시스템, 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중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 형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